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최근의 주도주들, 섹터들 분석하고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좀 쉽지 않았죠. 시장이 생각보다. 그럼에도 일단은 뭐 돈이 들어왔던 섹터는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기존에 강했던 테마군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다 주면서 좀 시세가 끝나는 테마들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테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좀 매매할 종목들이 3월달 초 중반보다는 좀 매매할 종목들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듯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전선주들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다. 국제 구리 가격을 보니까 뭐 전고점 부근에 살짝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맞고 떨어지냐 뭐 돌파하냐 그 정도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트를 봤을 때는 상한가 이후에 좀 상승형 음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일단은 뭐 저항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인 만큼 여기를 얼마나 좀 잘 버텨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상승형 음봉 패턴은 좋은 괜찮은 패턴이고 일단 여기 아래로 갈수록 이제 3월선 자리 구간이 된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6천억 거의 5천억 거래대금은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터지는 게 대한전선 그 다음이 대원전선도 2천억 그다음 800억 정도 터졌고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죠. 기존의 대한전선은 이제 거래량은 증가한 상승형 음봉이지만 대원은 거래량이 좀 다소 감소한 이제 음봉 조정의 형태. 3월선 매매 타점은 바로 뭐 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대로 종가 부근과 요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가 3월선 자리다. 이쪽 섹터에 수급이 연속성이 들어오는지는 한번 월요일날 좀 오전장 흐름을 보면서 그때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좀 약했던 거는 가온전선 거래대금이 조금 약하죠. 500억, 90억 요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종목이 이제 구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테마로 올라왔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금요일날 가장 강했던 게 리오프닝 주식이었어요. 정부에서 마스크 외부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 마스크를 벗는 거를 뭐 검토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 강했던 리오프닝 주식들도 나쁘지 않았죠? 그 중에서 이치한불이 가장 대장격으로 튀어 올랐고 거래 대금은 1,300억 정도로 뭐 괜찮은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져줬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끼가 막 엄청 좋은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이때도 뭐 좋은 흐름이 나왔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뭐 급등주처럼 연일 막 양봉을 막 이렇게 만들면서 간다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음봉들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때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니모리도 반등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거래대금은 400억 정도 거래대금은 그냥 강력한 주도주급의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그냥 같이 화장품 섹터를 묶어서 볼만한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J미디어도 괜찮게 올라왔죠. TJ미디어도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로 올라왔고 일단 거래대금은 굉장히 좋아요. 2천억대로 연속적으로 터져줘서 트레이더 분들이 좀 많이 쳐다보고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 351선 자리에서도 충분히 타점을 노릴만 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존의 리오프닝 섹터였던 파라다이스, 뭐 아시아나항공, 뭐 하이브도 추가적으로 BTS 군면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 YG엔터도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조금만 더 오르면 신고가 영역에 거의 다 왔죠.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도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피부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딱 와 있어요. 좀만 올라가면 완전 신고가인데 여기가 신고가인데 사실상 거의 살짝 터치를 하고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물론 항상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요렇게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거죠.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요 고점 부분을 계속 터치하고 있는 상황 요런 구간들을 잘 보면은 또 뭐 다른 것도 봐야겠죠. 재료가 과연 앞으로 이게 관심 받을 만한 섹터인가 재료인가까지 판단이 된다면 요런 패턴까지 나와준다. 전저점을 올려주고 전고점에 맞고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전고점에 올려놓는 그런 패턴들을 본다면은 조만간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확률이 높다. 뭐 여기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계속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요 고점은 계속 터치하고 패턴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면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맞고 당연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확인을 해야겠죠. 전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예측을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다시 전고점을 잡고 회복을 하는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보고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큰 그림에서 일봉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뭐 분봉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저항대 부분에 올려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가격대에서 다 탈출을 시켜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갖고 조만간 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 분석 얘기 잠깐 나왔고, 그리고 뭐 우리넷 개별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양자 암호 관련해서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와서 뭐 완전 A급까지는 아니지만 800억대 거래대금에 금요일 날은 거래대금이 줄어든 음봉. 그런데 그 음봉의 자리가 그래도 이렇게 저항대 부근, 전고점 부근에서 올려놓은 상태. 그래서 이런 자리를 봤을 때는 뭐 기술적 반등이 뭐 추가적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테마로 올라간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발표를 앞두고 뭐 급등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차트가 보고 거래대금 나쁘지 않고 1800억 터졌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뭐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뭐 더 추가적으로 눌림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뭔가 나쁘진 않네 하면서 재료를 찾아보니까 정치 테마더라고요.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완전히 정치 테마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테마인 만큼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이런 종목은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철저하게 조금 애매한 재료로 올라간 차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재료는 애매한데 차트는 조금 괜찮은, 뭐 그래서 일단 체크는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저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려주다가 요런 고점을 계속 터치를 하다가 이제 돌파가 나온 그런 패턴인데, 재료가 뭐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법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올렸는데, 예전에는 탈모 정책주 테마로 올렸었죠. 근데 이번엔 또 뭐 문신 관련해서 일단은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재료는 조금 그냥 테마로 그냥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하는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은 1000억 이상 들어왔고 차트도 전고점을 돌파해 놓은 상태라서 일단 차트 베이스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YM은 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뭐 개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평가 분석과 곡물 사료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 원래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2000억 정도 터져줘서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5일선 밑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다소 감소를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런 라인들이 이제 11선 자리다. 11선 자리.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뭐 지지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뭐 요런 가격대가 되겠죠? 그 다음은 요런 가격대가 기준봉에서 좀 종가 부분, 그 부분이 2차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눌림목 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율주행 섹터도 뭔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꺾이지도 않고 추세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저점을 높이는 요런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요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다시 계속 이렇게 전고점 부근 터치를 계속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좀 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도 일단 명확하게 테마가 붙진 않았지만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도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주가를 계속 우상향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칩셋 미디어도 이때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눌림을 주면서 살짝 21선 부근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다시 이렇게 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N자형 파동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뭐 요날 목요일날 혼자 뭐 9%까지 튀었어요. 아직까지 특별한 뉴스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이렇게 저점을 조금 올리는 듯한 뭐 추세를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트렉스까지 본다면 다 비슷하죠. 자율주행 섹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점을 다소 높이는 그런 흐름들. 자, 그래서 자율주행도 일단은 뭐 언제 수급이 다 같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명확하게 주도 섹터라고 보기에는 돈이 안 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만 보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마 합펀 관련해서 대마 관련된 테마로 올라왔던 게 이제 우리바이오, 뭐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목요일은 좀 반등이 잘 나와줬는데 일단 금요일은 거래량이 없이 쭉 빠졌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5일선은 거의 깼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월요일이 되면은 거의 5일선 부근 다음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죠? 5일선을 이렇게 사실상 거의 깼다라고 본다면은 다음 타점은 어느 정도 이런 11선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지지력 테스트 확인이 된다면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화일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일약품도 비슷한 패턴이죠. 뭐 이런 구간들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강했죠. 근데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잘 버티는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다.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걸 매매하기보다는 이런 눌림목 구간을 좀 더 저는 기다릴 것 같고,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추세가 꺾였죠. 많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좀 추세가 꺾였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에브리봇도 계속 이렇게 21선 부분까지 빠졌는데 사실상 이거 21선을 이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많이 감소해서 한두 번 정도는 살짝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 다시 주도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보수적으로 보면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그런 전략만 일단은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네, 다 대부분 비슷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은 돈의 흐름이 여기에서는 빠져나가는 듯한 흐름. 근데 그 외에 이런 SPG 같은 로봇 자동화, 자동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 만들어주고 정고점 부근 올려놔 놓고 거래량은 굉장히 감소한 상태.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확실히 다른 로봇주들과 좀 차별화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P 시스템스도 마찬가지. SP 시스템스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소형주, 원래는 1000억 미만이었는데 이제 1100억대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움직임이 좀 개팍하긴 한데 그래도 추세를 계속 좋게 만들어줘서 이런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공략이 한번 뭐 노려볼만 하다 정도고, RS 오토메이션은 이 종목도 자동화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사실 저번 주 거의 뭐 주도주급의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너무 윗꼬리를 순식간에 주고 빠지는 뭐 그런 패턴 때문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금요일날 아마 장 끝나고 최대 주주가 약간 판 것 같아요. 한 20만 주 좀 안 되게 판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시간에서 한 4~5% 정도 좀 빠져서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개파락을 시작을 할 텐데 뭐 요런 구간에서 한번 지지력 테스트 확인을 하고, 요런 상한가 가격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요런 가격대에서도 대주주가 뭐 굉장히 많이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을 한번 지지선에서는 한번 확 무너지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단기 지지선 라인 공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단은 11선 깨고 이제 21선 자리까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이 정도 라인이 될 것 같다. 자, 체크하고 MP도 마찬가지. 근데 MP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죠. 자, 죄송합니다. 애들 좀 시끄럽고 지금. 네, 제가 빨리 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좀 잘 정리 딱 하면서 빨리 정리해드리고 외출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MP도 이렇게 거래량 줄어들면서 자, 추세는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뭐 쏴도 이상하지 않지만 한번 11선 깨고 이런 21선 자리 주고 가도 뭐 좋은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크 뭐 JNK터처럼 뭐 수소 쪽도 관련해서 올라왔었는데 조금 흐름이 애매하죠. 뭔가 애매하다. 뭔가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도 살짝 거래대금이 약하고 호가창도 조금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수소 쪽은 다시 한번 돈이 붙을 때까지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만 보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더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수소 쪽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돈이 들어왔던 게 수소 쪽에는 여러 가지 돈이 들어왔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유니크, JNK 이터 정도가 조금 들어왔었다. 자, 그리고 오토엔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고가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줄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주면 하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나인 이 종목도 일단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요. 요런 지지선 라인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 거래량 줄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붙으면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광림, 막 쌍방울 이런 것처럼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오른 종목들 있죠.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뉴스 한 번에 상한가, 하한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지켜만 보시고 쪽에 돈이 좀 생각보다 관계사들까지 급등을 엄청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비비안, 뭐 KH, 필룩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의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섹터는 매매를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섹터들도 일단 돈이 들어오는 왔다 정도는 알려드리면서 대신에 뉴스 한 번에 어느 정도 뭐 사실 무근이다 무슨 어떤 뉴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변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유의하시고 아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뭐 매매한 종목들은 쭉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는 뭐 차트 설명 관점에서 설명드린 것도 있고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관점에서도 설명드린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는데 그냥 쭉 한번 둘러보시면서 본인의 나만의 투자 관점과 뭐 여러 가지 비슷하거나 차트 공부 차원에서 한번 체크하는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잘 성투하시고 4월 달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